이번 시간에는 조리개 우선식 모드하고 셔터 우선 모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동 모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동 모드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조리개하고 셔터에 대한 기능까지 알아보면서 수동 노출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살펴봤고요. 이 수동 모드는 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리개하고 셔터를 움직여서 그 커서가 막대기가 중앙에 오게끔 해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서 찍으면 그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말씀드릴 조리개 우선식 모드와 셔터 우선 모드 같은 경우는 반자동 모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모드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수동 모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단한 건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숙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간단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또 바로 금방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그 수동 모드를 먼저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제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하다가 보면 지쳐가지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 모드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숙달이 되지 않는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실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 이 반자동 형태의 반자동 형식의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수동 모드를 또 숙달을 시키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걸, 또 힘든 걸 억지로 수동 모드로 하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 모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 단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조리개 우선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요.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는 A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고 되어 있어서 아파추어의 이니셜 A를 따서 A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캐논만 AV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파추어 밸류라고 해서 이렇게 A나 AV로 표현된 거를 우리는 조리개 우선 모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노출 조절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촬영하는 게 대상의 심도,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다, 펜포커스다라는 심도를 좌우하는 사진이 우선인 경우에는 원하는 조리개를 설정해 놓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가운데 오게끔 해서 찍으면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A 모드가 이 조리개 우선 모드로 A에 설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수동처럼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중앙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리개 값 설정해놓고 셔터 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자동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반자동. 그래서 일단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내가 8이든 11이든 5.6이든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맞춰 놓으면 그 설정한 조리개 값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를 조리개 우선 모드다라고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적응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캐논은 AV로 되어 있고요. 니콘이나 소니는 A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라이카나 후지는 어떻게 표시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지의 그 셔터 스피드 다이얼인데요. 여기에 A가 있지 않습니까? A. 셔터를 A에 놓고 조리개를 내가 원하는 조리개로 세팅을 했고 셔터를 누르면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셔터 스피드를 오토 모드에 두는 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다. 그러니까 라이카나 후지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그 라이카나 후지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약간씩 틀리지만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A에 세팅을 해놓고 원하는 조리개를 설정한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조리개 우선식 모드다. 다른 카메라 캐논은 AV로 되어 있고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는 A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조리개 우선 모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촬영하는 주 기술적인 특징이 심도를 좌우하는 사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아웃포커스라든가 화면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펜포커스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A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조리개 우선 모드 사용하는 방법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하는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뭐 2.4, 2.8이든 4든 5.6이든 8이든 11이든 16이든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셔터를 그냥 셔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맞는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A 모드에다 두면 커서가 항상 0포인트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뭐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조리개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 셔터 스피드만 바뀌지 이 커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자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조리개 값만 맞추면 거기에 맞는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반자동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가 설정이 되니까 셔터 스피드 값을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오는지 신경을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자동으로 설정된 셔터 스피드가 예를 들어 조리개를 16이나 22처럼 구멍이 작은 쪽으로 돌리다 보면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게 빛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셔터 스피드가 오래 열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셔터 스피드가 슬로우 셔터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슬로우 셔터의 기본적인 기준은 60분의 1초 이하를 우리가 슬로우 셔터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60분의 1초 이하에서 손을 들고 찍게 되면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대상이 움직여서 정확한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이 그런 사진이다라고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슬로우 셔터 60분의 1초 이하에서는 흔들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사용하는 렌즈에는 뭡니까? 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60분의 1초, 30분의 1초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정밀한 사진을 원한다 했을 때는 6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면 삼각대를 써주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신형 카메라 같은 경우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 슬로우 샷, 그 다음에 그전에는 렌즈에 그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그러니까 바디에 붙어 있지 않아서 렌즈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이 없는 렌즈가 저 같은 경우 오래전에 렌즈를 구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형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렌즈에는 이게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60이나 무거운 렌즈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배인가 슬로우 셔터에서도 바디 자체에 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대충 1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하에서도 손으로 들고 찍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에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보정이 돼가지고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60분의 1초 이하로 자동으로 셔터값이 세팅됐을 때가 60분의 1초 이하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면 삼각대에 놓고 설정을 해주는 게 낫고, 만약에 삼각대가 없고 렌즈나 바디에 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떨림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삼각대도 없고 뭐 다른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감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감도를 만약에 100이나 200으로 설정을 했을 때 60분의 1초 이하에서 셔터값이 세팅됐다 하면 400이나 이렇게 올려주면요, 이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거든요. 만약 200으로 했을 때 60분의 1초가 나왔어요. 그럼 400으로 맞추면 125분의 1초로 올라갑니다. 800으로 맞추면 250분의 1초로 올라가고, 이렇게 삼각대가 없고 떨림 방지 기능도 없고 했을 때는 감도 다이아를 올려줘서 셔터 스피드가 여기 슬로우 셔터로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사용하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우선 모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자동 모드입니다. 반자동. 그러니까 아까 조리개 우선 모드 A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맞춰놓으면 셔터가 자동으로 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셔터 우선 모드는 뭡니까? 반대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해오면 조리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셔터 우선 모드는 대부분 다 S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셔터의 이니셜 S를 해갖고 S를 약자로 써서 S 모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캐논만 타임 밸류, 그래서 TV로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지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오토해 놓고, 아까 셔터를 오토해 놓는 게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했잖아요. 셔터 우선 모드는 조리개를 오토해 놓고 내가 원하는 셔터 값을 세팅한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이게 셔터 우선 모드가 된다라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마다 그런 구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셔터 우선 모드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피사체 동감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촬영에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다. 하나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S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캐논은 TV, 타임 밸류를 표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셔터 스피드는 숫자가 내려갈수록 슬로우 샷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하이 스피드 고속 샷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 8000분의 1초까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00분의 1초까지가 일반적으로 있고, 저속 샷다는요, 30초까지가 있습니다. 30초. 그래서 근데 후지는 1초까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카메라들은 대부분 30초에서 1초, 그 다음에 2분의 1초, 4분의 1초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고 긴 시간이 30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셔터를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찍고자 한다고 슬로우 셔터 쪽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을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것도 정지 동작으로 포착하고 싶다면 하이 스피드 쪽으로 세팅을 해주면 내가 설정한 셔터 스피드를 기준으로 조리개 값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셔터 우선 모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후지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오토해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셔터 우선 모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후지나 라이카에서 나온 모델들을 다 만져보고 사용해 보질 않아가지고 뭐 전체 모델이 이런 기능이 있는 거다라고 장담은 못 해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후지나 라이카는 이런 형태로 카메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조리개하고 셔터를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이 조리개 우선식, 셔터 우선식을 정리해 드리면 조리개 우선식은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설정해 놓으면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대신에 셔터 값이 6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도 값을 올려서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든가 삼각대를 설치해서 흔들리는 박아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고, 이 셔터 우선식은 내가 원하는 셔터 값을 설정해주면 조리개 값이 따라오는데 따라와서 자동으로 찍히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왔는데 이 조리개 값이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뭐 22가 됐든 몇이 됐든 뭐 20이면 22, 11이면 11, 뭐 5.6이면 5.6 이렇게 자동으로 오는 조리개 값이 숫자가 딱 고정돼야 되는데요. 이게 고정되지 않고 깜빡깜빡 한다는 건 지금 노출값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셔터 스피드하고 자동으로 설정돼야 되는 조리개 값의 노출값이 안 맞아서 오버든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깜빡거린다라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도를 올려주거나 내려줘서 요 값이 고정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이 셔터 우선식 방식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반자동 모드로 수동 방식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으니까, 수동 방식이 좀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A 모드나 S 모드, 캐논을 얘기하면 TV 모드나 AV 모드로 해놓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적응하기를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셔터 조리개 설명할 때 셔터 스피드 값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가가지고 이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셔터는 1초에서 4천분의 1초, 이건 좀 후지 겁니다. 후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천분의 1초까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하이 스피드가 8천분의 1초까지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느린 슬로우 셔터가 30초까지 있습니다. 30초.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초까지 있어요. 대체적으로 1초까지 있어요. 그래서 1초까지 있고, 요게 일반적인 이제 셔터 스피드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뭐예요? 캐논 카메라의 그 촬영 모드 그 다이얼인데요. 여기도 보면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B는 뭐냐면은 벌브 셔터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캐논이나 후지처럼 위쪽 그 다이얼로 돌려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니콘이나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메뉴에 들어가서 셔터 다이얼을 조절하면서 거기서 B를 찾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마다 설정 방법이 좀 틀리다 그랬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후지나 라이카나 그 다음에 이 캐논 같은 경우, 소니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B라고 됐습니다. 이게 벌브의 약자입니다. 벌브 셔터라고 해서 B 셔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가장 느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후지 같은 경우는 1초라고 그랬고 나머지 일반적인 카메라는 30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초보다 더 긴 촬영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별 사진을 찍는다든가 야경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좀 더 하여튼 더 강한 장시간 노출을 요하고자 할 때는 지금 내 카메라는 1초나 아니면 30초까지가 가장 긴 느린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B 셔터를 놓게 되면, B 셔터는 뭐냐면 셔터를 눌러주면 셔터를 누르면 셔터박이 열렸다가 셔터에서 손을 떼면 셔터박이 닫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셔터를 누르고 기다렸다가 1분이면 1분,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원하는 시간만큼 내가 노출을 줘야 되겠다면 누르고 있다가 1시간이면 1시간 지난 다음에 셔터를 다시 놔주면 이게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24시간이 24시간, 3일이면 3일 요즘 과장되고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30초 이상 좀 더 긴 촬영 시간이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사용해 주는 게 이 B 벌브 셔터입니다. 벌브 셔터. 장노출 사용할 때 일반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셔터 방식인데요. 이걸 우리가 B 셔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B 셔터를 쓸 때는
B 셧다를 쓸 때, 왜냐면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카메라가 아무리 삼각대 설치를 했어도 카메라가 떨릴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카메라에는 그 전자 릴리즈라는 게 있어서 그걸 연결해서 셔터를 누르고 락을 걸어준 다음에 손을 떼도 셔터가 안 닫히고 시간이 됐을 때 락을 풀어주면 닫혀요. 우리가 기계식 카메라에도 케이블 릴리즈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든가 해가지고 장시간 노출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B 셔터를 사용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대부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그 앱을 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카메라에 앱을 깔면은요, 그 앱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해서 거기에서 셔터를 또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게 B 셔터다. 그럴 땐 B에 놔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니콘이나 이런 카메라에서는 이 겉에 다이얼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메뉴 셔터 다이얼을 변경하는 그쪽에 가서 계속 돌리다 보면 벌브라고 나옵니다. 벌브. 그게 B 셔터의 원어거든요. 거기에 놓고 촬영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지금 후지에는 T라고 되어 있습니다. T. 요거는 타임 샷다의 약자거든요. 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약간 비싼 카메라에만 T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지 카메라를 또 몇 번 쓰고 있는데 후지 카메라만 T를 봐가지고 야, 이 카메라 굉장히 진짜 속된 말로 고급지게 만들었나 보다. T 셔터도 있네 하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이 후지는 저속도가 1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카메라는 30초까지 있는데 이 T 셔터는 원래 B 셔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셔터를 누르고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 스탑워치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셔터를 놔줘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기가 힘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전자 릴리즈라든가 뭐 리모트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셔터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원래 이 T 셔터라는 건 뭐냐면 투타치예요. 셔터 버튼을 한번 탁 눌러주면 셔터막이 열립니다. 손 떼도 돼요. 그러다가 또 내가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셔터막을 눌러주든가 셔터 다이얼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셔터막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B 셔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노출용 셔터가 T 셔터입니다. 그래서 이 후지에서 사용하는 이 T가 그런 T 셔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T 셔터는 1초에서 30초까지 자기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셔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지도 30초까지 장노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후지는 이걸 T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후지 말고는 이 전자식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런 기계식 카메라 같은 T 셔터의 기능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장비를 제가 다 만져볼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고 막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쓰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만 쓰지, 뭐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화소수가 높아졌다 이런 거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계식 카메라의 T 셔터 같은 이런 기능은 제가 보질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요 B 셔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능인데 프로그램 모드하고 자동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P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P.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든가 A 플러스라고 되어 있든가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는 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토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토도 초록색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토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토 기능은 완전 자동 기능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듯이 뭐 조리개나 셔터나 뭐 감독감을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알아서 해버리는 게 오토예요. 그래서 이런 오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일안 반사 DSLR이라든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입장에서 오토에 놓고 사진을 찍는다라는 건 이거 뭐 그냥 과시용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 오토 놓고 쓰실 필요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오토 놓고 쓰려고 우리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직장 생활
생활을 하고 뭐 학교를 다니는데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기념사진 위주의 사진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경우에 뭐 일일이 조리개 셔터 조절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록 목적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그때는 오토를 놓고 사진 찍어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럴 때 말고는 우리가 오토 모드를 쓸 일은 없죠. 근데 하여튼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주 과거에는 그런 자동 모드였어요. 그러다가 이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 그 자동 모드가 어떤 면에서 좀 세분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모드는 자동은 자동인데요. 자동은 자동인데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원하는 조리개값, 원하는 감도값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캐논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분의 1초에 조리개 5.6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됐는데 나는 조리개 값을 더 열고 싶어. 그래서 아웃포커스로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면 조리개 값이 더 개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다 보니까 빛이 덜 들어오는 만큼 구멍이 커져야 되잖아요. 이래서 조리개 값이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변화를 줌으로 해서 조리개 값까지도 바꿔주면서 또 감도가 좀 낮아갖고 내가 원하는 셔터나 조리개 값이 안 나온다 할 땐 감도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와서 설정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리개 우선식이나 셔터 우선 모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리개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고 셔터 스피드나 감도 가지고 조절해서 자동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얘도 반자동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전 자동은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셔터 값이나 감도 값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동은 자동인데 좀 더 나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셔터나 조리개 값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는 자동이 프로그램 모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모드하고 오토 모드의 차이는, 오토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고 프로그램 모드는 자동이라는 방법에서도 자기가 설정한 노출값에서 노출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조리개나 셔터 값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게 프로그램 모드다. 그래서 완전 자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이 프로그램 모드하고 오토 모드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A 모드나 S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뭐 프로그램 모드를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기념사진 같은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그때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토하고 프로그램 모드의 차이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사진가의 의도를 담아낼 수 있는 자동화 방식이 프로그램 모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 카메라의 프로그램 모드 형태가 제가 알기로도 메이커마다 약간 설정하고 사용하는, 작동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신의 카메라의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 카메라의 프로그램 기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ASM 요 세 가지 모두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에 전혀 문제가 없고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캐논 카메라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니콘이나 소니나 이런 쪽의 카메라에서는 새로운 이런 기능이 다시 첨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 후반부에 어떻게 이제 선물 받은 카메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미러리스 캐논 신형 카메라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보니까 FV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드가 있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 카메라를 안 써봤으면 내가 이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겠구나.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이걸 설명을 못할 뻔했다라는 그런 아차 싶은 생각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뭐 디렉션 살펴보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사진 강사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죠. 근데 뭐 이게 기계적인 기능을 제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아주 막 철저하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런 뭐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 플렉시블 밸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연하죠.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모드나 오토 모드를 별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혀 이렇게 권장을 안 합니다. 아니야?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동 모드나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 세 가지 갖고 촬영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동은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찍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FB 모드, 그러니까 플렉시블 모드 같은 밸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찍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카메라 여기 지금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R6라는 카메라인데 이 FB 모드 같은 경우 제가 이 카메라 쓸 때는 FB 모드로 놓고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모드에서 좀 더 진화된 그런 자동 모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동 모드긴 자동 모드지만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감독값, 뭐 노출값, 보정까지도 다 자유자재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바꿔주면 나머지가 따라서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세팅을 해가면서 편리하게 자동으로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뭐 수동이나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35년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그전에야 이제 수동이니까 대부분 카메라가 수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이후에 이제 카메라 강의를 할 때 수동을 그렇게 철저하게 옹호하고 수동을 써라라고 강조했던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좀 배신을 때린 것 같은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은데 제가 이 FB 모드를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지가 알아서 막 일방적으로 자동으로 세팅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셔터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조리개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감독 값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유연성 있게 사용해 줄 수 있는 자동 모드다.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작고 엄청나게 발전하는지 참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모드가 이 FB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니콘이나 소니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새로 나온 카메라에는 이거와 비슷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없더라도 뭐 조만간에 나오든가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에서 굉장히 진화가 된 자동화 모드인데 수동 못지않은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드다. 그래서 FP 모드가 만약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쓰신다 그러면 요런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가지고 아까도 제가 슬로우 셔터의 떨림 방지 기능을 B셔터나 여기서 셔터 우선 모드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카메라에서 그걸 느끼고 이게 10배인가 6배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낮은 저속 셔터에서도 그러니까 웬만한 블러 촬영 같은 경우에 웬만한 슬로우 셔터로 흐림 현상,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 뭐 자동차가 달리는 거 같은 그런 블러 촬영의 기능을 삼각대가 없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떨림 방지 기능까지도 탑재한 그런 카메라들이 최근에는 나오고 있어서 이 삼각대까지도 필요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굉장한 장노출이 아닌 이상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카메라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 오토포커스 모드부터 해서 조리개 우선, 그러니까 반자동 모드죠. 조리개 우선 방식, 셔터 우선 방식, 뭐 이런, 그다음 프로그램 방식, 그다음에 프로그램 방식에서 업그레이드된 FB 모드까지 이런 방법을 알아봤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수동으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도 바로바로 적응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롱런 할 사진으로 계속 오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수동 방법으로 일단 카메라 노출을 조절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